재판상 이혼 사유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유책 배우자가 이혼 청구를 하면 법원에서는 모두 기각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민법은 제840조에서 재판상 이혼 사유에 관하여 6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유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 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와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 청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6호 규정,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규정의 취지는 그 위의 5가지 이혼 사유는 예시 규정에 불과하고 이 5가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재판상 이혼 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라는 취지입니다. 유책 배우자,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재판상 이혼 청구를 했을 경우에 법원은 기각시켜야 되는지가 문제됩니다. 가정생활이 완전히 파탄되어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몇 년 동안 대화도 없이 각방을 쓰면서 식사도 따로 하고 잠자리도 따로 하고 경제생활도 각자 해결하고 있다면, 이 경우에는 부부지만 남보다도 못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경우에는 가정생활이 더 이상 감정의 골이 깊어져서 회복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유책 배우자가 더 이상 부부로서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법원에 재판상 이혼 청구를 했을 때에 법원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혼 청구를 허용해야 되는지 아니면 기각해야 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우리 대법원에서도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대법원은 아직도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라도 특별한 어떤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와우. 유책 배우자의 책임이 오랜 시간이 지나는 경우와 같이 반드시 이혼 청구를 배척해야 될 정도로 남아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법정에서 외면적으로는 이혼 청구를 반대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가정생활을 들여다보면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전혀 없는 행동으로 일관하면서 감정적으로만 법원에 나와서 이혼을 반대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혼 청구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유책 배우자가 그동안 상대방 배우자 또 자녀에 대해서 지속적인 보호와 배려를 해온 경우라면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라도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월의 경과에 따라서 혼인 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 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서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현재 더 이상 엄밀히 따지는 것이 무미하다라고 보여질 때는 이혼 청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기각된다라는 말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여기서 유책 배우자의 상대방에 대한 이혼 청구가 어느 정도 유책 배우자의 유책성이 상쇄되었을 때 허용되느냐라는 문제는 법원에서 심리를 통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배우자 쌍방에게 동등한 정도 책임이 인정되어 있는 경우에 이혼 청구는 허용될 것인가 라고 문제되는데, 실무에서는 대부분 이혼 청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동등한 정도의 유책성을 가지고 혼인생활에 파탄된 경우라면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양 배우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해서 재판상 이혼 청구를 허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은 재판상 이혼 청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내용으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라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기각된다